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스릴과 감동, 그리고 예상치 못한 놀라움으로 가득한 이야기에 빠져들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결코 잊지 못할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작은 동네, 전설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소고기 완자 국수집이 있었습니다. 가게는 수원역 근처 큰 길가에 자리 잡아 매일같이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가게 간판은 김영철 아저씨 원조 소고기 완자 국수라는 소박한 글씨가 전부였지만 얕봐서는 안 됐습니다. 손님 줄은 길게 늘어서 인도까지 삐져나올 정도였고, 많은 이들이 이 집의 뜨끈한 국수 한 그릇을 위해 기꺼이 오랜 기다림을 감수했습니다. 사람들은 김영철 아저씨의 완자 맛이 특별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감칠맛이 혀에 착 감기고 육수는 향긋하며 완자는 탱글탱글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요컨대 한번 맛보면 중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생부터 마을버스 기사, 회사원, 지역 공무원까지 모두가 그 맛을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매주 다른 지역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단골 손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칭찬과 북적임 뒤에는 손님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 전체를 뒤흔들게 될 비밀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김영철 아저씨는 친절하고 상냥하며 부지런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시작해 마침내 번듯한 가게를 열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공 스토리를 칭찬했습니다. 고작 국수 장사로 자식들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서히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가게 주방에서 일했던 한 동네 주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소고기를 사오라고 할 때마다 이상했어요. 영철 아저씨는 항상 그럴 필요 없다고 했죠. 밤늦게 고기를 대주는 단골 거래처가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은 처음에는 그저 흘려듣는 말로 여겨졌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국수집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그러나 날이 갈수록 사소한 것들이 의문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영철 아저씨가 파는 국수 가격은 맛과 품질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게보다 상당히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완자를 만드는 고기가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물어보면 김영철 아저씨는 그저 웃으며 답할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신선한 진짜 소고기죠. 수십 년 된 제 단골 거래처랍니다. 의심은 이 가게 단골인 식품공학과 대학생 한 명의 호기심으로 인해 증폭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완자의 식감을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생각에 무언가 달랐습니다. 고기의 섬유질이 일반적인 소고기와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착각일까봐 망설였지만 여러 번 맛본 후 그 의심은 멈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에서 돌아온 지훈은 기숙사 룸메이트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 생각에 저 완자 진짜 소고기가 아닌 것 같아. 그는 포장해온 국수 그릇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친구는 웃었습니다. 야,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다들 좋아하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하지만 이것 좀 봐. 지훈은 반으로 자른 완자 조각을 가리켰습니다. 식감이 이상해. 꼭 증명해내고 말겠어. 그 말은 거대한 비밀을 파헤칠 여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비밀은 지훈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를 충격에 빠뜨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어제 먹었던 국수 한 그릇을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식품공학과 학생으로서 그는 음식의 식감, 향, 성분을 분석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철 아저씨의 완자에는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정말 소고기라면 왜 내가 실험실에서 연구했던 소고기, 샘플과 섬유질이 다른 거지? 지훈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대학교에서 그는 이 이야기를 담당 교수님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존경받는 식품 전문가인 김소연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저희 동네에 유명한 완자 국수집이 소고기로 만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식감이 다르고 맛도 거의 비정상적일 정도로 진합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김소영 교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훈 학생, 인기 있는 음식에 대해 말할 땐 조심해야 해. 증거 없는 비난은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정말 알고 싶다면 조사를 해보게. 샘플을 채취해서 실험실에서 테스트하는 거야. 그게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이지. 그 조언은 지훈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즉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김영철 아저씨의 국수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수 한 그릇을 시키고 집에서 가져온 작은 용기에 완자 2~3개를 몰래 담았습니다. 그때 그는 가게 뒤편에 작은 주방을 살폈습니다. 의심스러운 활동은 없었고 몇몇 직원들이 분주하게 서빙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창고로 이어지는 작은 문이 하나 있었는데 항상 굳게 닫혀 있고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었습니다. 보통의 국수집에는 그런 창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이상했습니다. 샘플을 가지고 돌아온 지훈은 대학교 실험실에서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단백질 함량과 섬유질의 질감을 진짜 소고기와 비교했습니다. 초기 결과는 그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진짜 소고기가 아니야. 그는 충격에 휩싸여 속삭였습니다. 뭔가 달라. 이건 혼합물이야. 그런데 무엇과 섞은 거지? 지훈은 기록을 시작하며 추측했습니다. 닭고기는 아닐 것이다. 돼지고기라면 냄새가 다를 텐데 생선은 더더욱 아니었다. 더 저렴한 고기이거나 심지어는 완자를 만드는데 잘 사용되지 않는 고기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심은 다음 날 그가 다시 가게를 찾았을 때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친구 2명 민준과 서연을 데리고 갔습니다. 맛이 어때? 그들이 완자를 2~3개 먹은 후 지훈이 물었습니다. 민준이 답했습니다. 맛있긴 한데 생각해보니 좀 지나치게 탱탱한 것 같아. 일반 소고기 완자랑은 달라. 서연이 덧붙였습니다. 나도 혀끝에 이상한 맛이 남는 것 같아. 진짜 소고기가 아닌 것처럼. 지훈은 더욱 확신에 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김영철 아저씨는 분명 무언가 비밀을 숨기고 있어. 그날 밤 지훈은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 국수집의 비밀 창고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용감한 행동이 수원이라는 작은 도시를 뒤흔들 거대한 스캔들을 폭로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훈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김영철 아저씨는 대체 저 창고문 뒤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다음날 그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국수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는 곧 문을 닫을 시간이었고 손님은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육수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여전히 자욱했고 향신료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지훈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게 구석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는 척했지만 그의 시선은 조용히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테이블을 정리하는 동안 그는 김영철 아저씨가 뒤편의 작은 창고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김영철 아저씨는 바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 그는 커다란 흰색 자루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루는 주방으로 끌려 들어갔고 창고 문은 다시 단단히 잠겼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저 자루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지? 모든 손님이 돌아간 후에도 지훈은 택시를 기다리는 척하며 가게 근처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는 직원들이 한 명씩 퇴근하는 것을 보았고 마침내 가게 안에는 김영철 아저씨 혼자 남았습니다. 불투명한 유리 너머로 지훈은 주방에서 무언가를 가는 듯 분주하게 움직이는 김영철 아저씨의 희미한 그림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자 가게는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가게 앞 조명이 꺼지고 주방의 불빛만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지훈은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가게 뒤편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엿볼 만한 틈을 찾았습니다. 반쯤 열린 작은 창문을 통해 그는
주방 안을 언뜻 볼 수 있었습니다. 커다란 작업대 위에 흰 자루가 열려 있었고 검붉은색의 고기 덩어리가 다져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모양은 그가 시장에서 보던 소고기와는 달랐습니다. 색은 더 창백했고 섬유질은 더 거칠었으며 주방에서 새어나오는 냄새도 달랐습니다.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 신선한 소고기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소고기 일리가 없어 지우는 굳은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그때 주방 안쪽의 창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김영철 아저씨가 커다란 저울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고기 덩어리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무언가를 장부에 기록한 뒤 다시 고기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분쇄기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고기를 고운 반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우는 발각될까 두려워 즉시 몸을 낮췄습니다. 그는 관자놀이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꼈습니다. 모든 정황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완자는 100% 소고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후는 여전히 그것이 무슨 고기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비밀을 폭로하고 싶다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저 창고 안에 있는 것을 직접 봐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지후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내일 밤 저 창고에 잠입해야 해. 다음 날 밤 하늘은 어두컴컴했고 작은 도시의 거리는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오후부터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작은 손전등, 수첩, 그리고 배터리를 가득 채운 스마트폰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이번에는 그저 엿보는 것이 아니라 김영철 아저씨의 국수집 창고에 직접 잠입할 작정이었습니다. 가게는 평소처럼 자정 가까이 되어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 앞 조명이 꺼지고 뒤편 주방에서 희미한 불빛만 새어나왔습니다. 지후는 길 건너편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며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모든 직원이 퇴근한 후 그는 김영철 아저씨가 큰 문을 닫고 혼자 주방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분 후 분쇄기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그 굉음은 쇠가 부딪히는 소리와 섞여 들려왔습니다.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길을 건너가게 옆 좁은 골목으로 잠입했습니다. 그곳에는 잠겨있지 않은 뒷마당으로 통하는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는 작은 창고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철문이 그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문은 튼튼해 보였고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후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자물쇠가 있을 것을 예상했기에 오후부터 작은 철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는 자물쇠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긴장되는 몇 분이 흘렀습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분쇄기 소리가 철사가 긋기는 소리를 감춰주었습니다. 마침내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지후는 숨을 참고 재빨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고 안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으며 오래 보관된 고기와 피가 섞인 듯한 악취가 났습니다. 그의 작은 손전등이 선반에 쌓인 흰색 자루들을 비췄습니다. 방구석에는 냉동고 여러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지우는 자루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루 안에는 갈색빛이 도는 창백한 고기 덩어리들로 가득했습니다. 소고기처럼 선명한 붉은색이 아니었습니다. 질감은 거칠고 섬유질은 두꺼웠으며 냄새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우는 서둘러 스마트폰을 꺼내 증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는 다른 자루를 열어보았고 내용물은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용기를 내어 냉동고 하나를 열었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비린내와 섞인 차가운 공기가 코로 확 끼쳐왔습니다. 안에는 더 큰 고기 덩어리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조각조각 잘려 투명 비닐에 포장되어 있었고 라벨은 없었습니다. 지훈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절대 소고기가 아니야. 그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냉동고를 다시 닫기도 전에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방문이 열리고 창고 안으로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김영철 아저씨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야? 지훈은 너무 놀라 손전등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손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김영철 아저씨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창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경첩이 긁히는 소리가 지훈의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숨을 참으며 자루더미 뒤에 최대한 몸을 웅크렸습니다. 주방에 불빛이 들어오면서 방의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묵직한 발소리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틀림없는 김영철 아저씨의 신발 소리였습니다. 웬 놈이 이 밤중에 창고 문을 열어놓고 장난이야. 그는 낮지만 분노가 서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은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에는 몇 분 전에 찍은 자루와 고깃덩어리 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전쟁터의 북처럼 울렸습니다. 이번에 잡히면 끝장이다. 김영철 아저씨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며 자루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가 자루를 건드리자 빗일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훈은 눈을 질끈 감고 자신의 존재가 발각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운 나쁘게도 쥐 한 마리가 자루 틈에서 뛰쳐나오면서 지훈 옆에 자루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김영철 아저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흔들린 자루 쪽으로 재빨리 몸을 돌렸습니다. 지훈은 공황 상태에 빠져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창고 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김영철 아저씨는 놀랐지만 즉시 그를 뒤쫓았습니다. 거기서 너 누구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창고를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철문이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뒷마당을 가로질러 좁은 골목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김영철 아저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숨을 헐떡이며 뒤를 쫓았습니다. 다행히 지훈이 더 날렵했습니다. 그는 낮은 담을 뛰어넘고 어두운 골목을 헤쳐 큰 길을 향해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김영철 아저씨의 분노에 찬 고함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이 도둑놈아! 지훈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가 서 있는 번화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달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택시를 불러 재빨리 올라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그는 여전히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열어 찍어둔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루와 냉동고 속 의문의 고깃덩어리 사진이 선명했습니다. 해냈어.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큰 위험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김영철 아저씨는 누군가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조만간 그 사람을 찾아 나설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지훈은 생각에 잠겨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일 그는 이 증거를 가지고 대학교로 가서 김소연 교수님께 보여줘야 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만 했습니다. 비록 그의 목숨이 위험에 처할지라도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눈가는 밤을 거의 새운 탓에 퀭했습니다. 하마터면 잡힐 뻔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지만 그의 손에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영철 아저씨, 국수집 창고에 비밀이 담긴 사진으로 가득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김소연 교수가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지훈은 급히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무언가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소연 교수는 그를 의아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잠도 못 잔 얼굴이구나.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온 거니? 지훈은 스마트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고 자루 속 고기와 냉동고 내용물 사진을 교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김소연 교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절대 소고기가 아니야.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진 하나를 확대했습니다.
이 고기 섬유질은 너무 거칠고 색도 창백해. 지방 분포도 소고기와는 달라. 이 사진들을 어디서 구했니? 떨리는 목소리로 지훈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창고에 잠입한 것부터 고기를 다지는 과정을 직접 본 것, 그리고 김영철 아저씨에게 하마터면 잡힐 뻔한 것까지. 김소영 교수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라움과 걱정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지훈 학생, 자네가 한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니? 하지만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스캔들이 될 수 있어. 그 후 두 사람은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김소연 교수는 고기의 종류를 확실히 하려면 공식적인 실험실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초기 증거일 뿐 이처럼 큰 사건을 폭로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신중해야 해. 그 가게는 매우 유명해. 만약 과학적 증거 없이 이 소문이 퍼지면 자네와 학교에 위험이 될 수 있어. 김소연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음 단계가 사진만이 아닌 실제 고기 샘플을 다시 가져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다시 잠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김영철 아저씨가 어젯밤 낯선 사람이 그의 창고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다른 학생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함께 국수를 먹으러 갔던 지훈의 친구 민준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지훈아 교수님, 두 분이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 기숙사 앞에서 수상한 남자 2명이 지훈이랑 비슷하게 생긴 학생을 찾고 있었어요. 옛날 친구라고 했는데 태도가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아마 김영철 아저씨가 보낸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지훈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습니다. 날 찾기 시작했구나. 김소영 교수는 지훈을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혼자서 행동해서는 안 돼. 이 일이 정말 큰 사건이라면 우리는 당국에 알려야 해.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해.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다시 가겠습니다. 반드시 그 고기 샘플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번 판돈이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날 밤 도시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더 으스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방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똑딱거리며 느리게 가는 벽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곧 움직여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는 대학교 실험실에서 가져온 멸균 샘플 용기, 비닐 장갑, 그리고 어제 그를 공경에 빠뜨릴 뻔했던 작은 손전등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 실패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몰라.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밤 11시경 그는 조용히 기숙사를 빠져나왔습니다. 거리는 한산했고 오토바이 몇 대만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안고 김영철 아저씨의 국수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사건 이후 지훈은 경비가 더 삼엄해졌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 예상은 맞았습니다. 가게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는 낯선 남자 한 명이 가게 앞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척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마치 경비를 서는 것처럼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정면으로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사용했던 작은 골목을 통해 옆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남자가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는 재빨리 뒷마당으로 잠입했습니다. 주방 창문 틈으로 그는 김영철 아저씨가 여전히 혼자 분주하게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쇄기 소리가 여느 때처럼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고기 덩어리가 가공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지훈은 숨을 참고 창고 가까이 몸을 낮췄습니다. 그 철문은 이제 이전보다 더 큰 새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이전보다 더 두꺼운 철사를 꺼냈습니다. 자물쇠를 따려고 시도하는 동안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주방의 분쇄기 소리가 그의 활동 소리를 덮어주는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긴장 속에서 몇 분이 흘렀고
마침내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린내가 어제보다 더 강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자루는 여전히 쌓여 있었고 냉동고는 윙윙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갑을 끼고 자루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작은 고기 조각 하나를 집어 멸균 샘플 용기에 넣었습니다. 그는 냉동고에서도 작은 샘플 하나를 채취했습니다. 샘플 용기를 막 닫았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한 명 이상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은 얼어붙었습니다. 아까 담배를 피우던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김영철 아저씨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방금 가게 뒤쪽으로 사람 그림자가 휙 지나가는 걸 봤어요. 어쩌면 그놈이 다시 왔을지도 모릅니다. 김영철 아저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찬 낮은 울림이었습니다. 그놈이 정말 다시 올 배짱이 있다면 오늘 밤엔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 거다. 지훈은 몸이 굳었고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그는 지금 나가지 않으면 이 창고에 갇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 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루더미 뒤에서 지훈은 창고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샘플 용기는 그의 주머니에 있었지만 지금 잡히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뒷문 먼저 확인해 볼게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손전등을 끄고 몸을 숙여 다른 출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창고에는 문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벽은 단단한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었고 창문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출구는 저들이 서 있는 바로 그 문이었습니다. 정말 덫에 걸린 건가? 그는 생각했습니다. 창고 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물쇠를 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미 자물쇠를 따놓았기 때문에 문은 즉시 활짝 열렸습니다. 불빛이 쏟아져 들어오며 두 남자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라? 이 문 어떻게 열려있지? 낯선 남자가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영철 아저씨는 이 삼걸음 안으로 들어와 방 안을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내 놈이 여기 있는 거 다 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 놈을 끌어내기 전에 순순히 나와. 지훈은 숨을 최대한 참았습니다. 그의 몸은 벽에 바싹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곧 발각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황 상태에서 그의 시선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창고 위쪽 구석에 있는 작은 환풍구. 그의 말은 몸이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 만한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거의 3m 높이에 있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조용히 나무 선반 쪽으로 달려가 서둘러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루들이 흔들리며 일부가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저기 있다.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지훈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힘을 다해 그는 환풍구를 향해 뛰어올랐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녹슨 쇠 테두리를 간신히 잡았습니다. 그는 힘겹게 몸을 끌어당기려 애썼습니다. 김영철 아저씨와 그의 부하 2명이 그를 잡으려 했지만 한 발 늦었습니다. 지훈은 몸의 절반을 환풍구 밖으로 빼냈고 그대로 창고 박당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몸은 쑤셨지만 그는 즉시 일어섰습니다. 저놈 잡아. 김영철 아저씨가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지훈은 어두운 골목을 뚫고 목숨을 걸고 달렸습니다. 숨은 찼고 다리는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그를 쫓아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운은 여전히 그의 편이었습니다. 멀리서 더 밝은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큰 길이 가깝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속도를 높여 대나무 울타리를 뛰어넘었고 마침내 차들이 아직 지나다니는 큰 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우연히 지나가던 3륜차 한 대에 급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사님, 빨리 가주세요. 누가 쫓아와요. 운전기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즉시 엑셀을 밟았습니다. 작은 백미러를 통해 지훈은 두 남자가 길가에 멈춰서서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영철 아저씨는
그들 뒤에 서서 분노에 찬 얼굴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재킷 주머니 속 샘플 용기를 꽉 쥐었습니다. 목숨을 거의 잃을 뻔했지만 그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향한 마지막 한 걸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피곤하지만 결의에 찬 얼굴로 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눈가는 잠을 설쳐붓고 멍이 들었지만 손에 쥔 샘플 용기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그가 목숨을 걸고 얻어낸 귀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김소연 교수는 학과의 작은 실험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보자마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가져왔구나. 그녀는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교수님, 2개입니다. 하나는 자루에서 다른 하나는 냉동고에서요. 그들은 서둘러 간단한 단백질 분석법을 이용한 초기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몇 분 후 비교 결과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김소연 교수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습니다. 이건 소고기가 아니야. 확실해.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단백질 함량과 근육 섬유질이 너무 달라. 지우는 온몸에 피가 끓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제가 내내 의심했던 게 사실이었군요. 하지만 김소연 교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 아직 아무것도 발표할 수 없어. 우리는 이 샘플을 시청의 공식기관 실험실로 가져가서 고기 종류를 확실히 확인해야 해. 조금이라도 틀리면 우리 모두에게 위험해질 수 있어. 그날 오후 그들은 샘플을 시청 실험실로 가져갔습니다. 과정은 꽤 시간이 걸렸지만 최종 결과는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실험실 분석가는 진지한 표정으로 테스트 결과 파일을 열었습니다. DNA 바코딩 기법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고기에는 소고기 성분이 단 하나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소고기가 하나도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분석가가 답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분은 훨씬 저렴한 다른 종류의 육류, 즉 돼지고기와 출처를 알 수 없는 혼합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김소연 교수는 굳은 표정으로 테스트 결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도시 전체가 뒤집히겠군. 그 국수집의 명성은 땅에 떨어질 거고 주민들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겠지. 김소연 교수가 말했습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교수님, 이건 단순히 명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직의 문제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 문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소현 교수도 경고했습니다. 김영철 아저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 정보가 새어나가면 자네가 첫 번째 표적이 될 수 있어. 어젯밤에도 거의 살아남지 못했다는 걸 잊지 마. 지훈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진실을 모른 채 그 국수를 먹게 될 겁니다. 그날 밤 증거 사진과 테스트 결과로 가득 찬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지훈은 다음 단계가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비밀을 대중 앞에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시청 앞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연례 음식 축제가 열려 수십 개의 국수집, 꼬치구이집, 향토 음식점들이 부스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물론 지역 공무원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김영철 아저씨의 국수집 부스는 가장 크고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지훈은 단호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실험실 테스트 결과가 담긴 파일과 그의 수사 과정이 담긴 사진으로 가득 찬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소연 교수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그의 곁을 함께 걸었습니다. 지훈 학생, 이렇게 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어. 준비됐니? 김 교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훈은 중앙 무대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저는 침묵하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사회자가 김영철 아저씨를 수원의 전설적인 국수집 상을 수여하기 위해 무대 위로 초청했을 때
지훈은 갑자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군중 속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즉시 터져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지훈이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민 여러분이 진실을 알기 전에는 이 상이 수여되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김영철 아저씨는 놀란 듯 하더니 이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젊은 놈이. 지훈은 손에 든 파일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이 가게의 완자를 연구해온 식품공학과 학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완자는 소고기가 아닙니다. DNA 검사 결과 돼지고기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출처불명의 혼합 유김이 확인되었습니다. 군중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지 못하겠다며 소리쳤고 어떤 이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 모함이야. 김영철 아저씨가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애송이가 감히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장사를 모욕해. 하지만 지훈은 침착하게 USB를 무대 위 프로젝터에 꽂았습니다. 수사 결과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했고 비밀 창고, 자루 속 고기, 그리고 관공서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실험실 테스트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메스꺼움을 참으려 입을 막았고 어떤 이들은 속았다는 생각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공무원이 급히 무대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증거가 사실이라면 이 사업장은 즉시 폐쇄 조치하고 법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김영철 아저씨는 저항하려 했지만 현장에 있던 경비원들이 즉시 그를 제 앞에 무대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했지만 주민들의 야유 소리가 그의 목소리를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몸은 떨렸지만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김소연 교수가 자랑스럽게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는 옳은 일을 했어.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날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전설적인 국수집은 문을 닫았고 그의 사건은 계속 수사되었으며 시민들은 자신들이 먹는 것에 대해 더욱 신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이름은 목숨을 걸고 진실을 폭로한 용감한 대학생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동이 지나간 조용한 어느 날 밤, 지훈은 별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거대한 비밀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